어느 날 밤 고요한 방 안에서 스스로에게 물어봤습니다. 왜 어떤 여자는 남자의 마음속 깊은 곳에 영원히 새겨지고 어떤 여자는 그저 스쳐 지나가는 존재로 남을까요? 왜 어떤 관계는 시간이 흘러도 식지 않는 불꽃처럼 타오르고 어떤 관계는 금세 재처럼 사라져버릴까요? 이 질문은 단순한 호기심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 모두가 마음속 깊은 곳에서 품고 있는 외로움, 상처, 그리고 사랑받고 싶은 갈망과 직결된 물음입니다. 우리는 살면서 수많은 관계를 맺습니다. 그중 어떤 관계는 우리를 채우고 어떤 관계는 우리를 더욱 비워놓습니다. 특히 여러분, 제 이야기를 듣고 계신 여러분은 아마도 이미 많은 것을 경험하셨을 겁니다. 사랑했고, 상처받았고, 외로웠고, 다시 일어서려 애썼습니다. 35년, 40년, 50년, 혹은 그보다 더 긴 세월 동안 여러분은 딸로, 아내로, 어머니로, 직장인으로, 때로는 자신을 잃어버린 채 타인을 위해 살아왔습니다. 그러다 문득 거울을 보며 생각합니다. 진짜 나는 누구일까? 왜 나는 이렇게 외로울까? 왜 나를 진정으로 이해해주는 사람은 없는 걸까? 오늘 이 시간, 저는 여러분에게 단순한 연애 조언이나 남자의 마음을 사로잡는 기술을 알려드리려는 게 아닙니다. 그런 표면적인 이야기는 이미 세상에 너무 많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는 훨씬 더 깊고 더 본질적이며 더 치유적인 여정입니다. 이것은 심리학의 거장칼 융의 사상을 바탕으로 여러분 자신의 내면 세계를 탐험하고 상처를 치유하며 진정한 자신으로 거듭나는 길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융은 평생 인간의 무의식을 연구했습니다. 그는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 우리조차 모르는 어둠의 영역, 억압된 감정, 잊혀진 기억, 그리고 인정하기 싫은 욕망이 존재한다고 말했습니다. 이것을 그는 그림자라고 불렀습니다. 우리는 평생 이 그림자를 숨기려 애씁니다. 착한 사람, 강한 사람, 완벽한 사람으로 보이기 위해 우리의 약함, 분노, 질투, 두려움을 깊이 묻어둡니다. 특히 한국 사회에서 자란 우리는 더욱 그랬습니다. 여자는 순종적이어야 하고 희생적이어야 하며 감정을 드러내서는 안 된다는 메시지를 평생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융은 말합니다. 진정한 온전함, 진정한 사랑, 진정한 관계는 이 그림자를 인정하고 받아들일 때만 가능하다고. 우리가 완벽한 척하는 순간 우리는 타인과의 진정한 연결을 잃습니다. 왜냐하면 가면을 쓴 우리는 진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진짜가 아닌 우리를 사랑하는 사람도 진짜 우리를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상상해 보세요. 당신이 평생 완벽한 아내, 완벽한 어머니가 되려고 애썼다고. 당신은 늘 웃고, 늘 이해하고, 늘 참았습니다. 당신의 분노는 어디로 갔을까요? 당신의 슬픔은? 당신의 외로움은? 그것들은 사라진 게 아닙니다. 그것들은 당신의 무의식 깊은 곳에 쌓이고 쌓여 어느 날 예고 없이 폭발하거나 우울증으로, 불안으로, 신체 증상으로 나타납니다. 혹은 당신은 점점 자신이 누구인지 알 수 없게 됩니다. 거울 속 그 여자가 낯설게 느껴집니다. 융의 가르침은 우리에게 용기를 요구합니다. 자신의 어둠을 직시하는 용기, 그것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용기, 그리고 그것을 통합하여 더 온전한 자신이 되는 용기. 이것이 바로 첫 번째 비밀입니다. 남자가 떠날 수 없는 여자는 완벽한 여자가 아닙니다. 오히려 자신의 불완전함을 인정하고 자신의 그림자를 포용하며 진정한 자신으로 살아가는 여자입니다. 왜냐하면
그런 여자는 진짜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진짜는 깊은 울림을 만들어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6가지 비밀은 단순한 테크닉이 아닙니다. 이것은 당신 자신과의 화해, 당신 내면의 치유, 그리고 궁극적으로 당신이 온전한 한 사람으로 서는 여정입니다. 이 여정을 마치면 여러분은 깨닫게 될 겁니다. 남자를 붙잡기 위해 변하는 게 아니라 자신을 찾기 위해 변화할 때 역설적으로 진정한 관계가 찾아온다는 것을. 당신이 온전해질 때 당신은 더 이상 타인의 인정이 필요 없어집니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 당신은 가장 매력적인 사람이 됩니다. 혹시 지금 외롭습니까? 혹시 지금 상처받아 있습니까? 혹시 지금 자신을 잃어버린 것 같습니까? 괜찮습니다.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이 순간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같은 어둠 속에서 길을 찾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작은 불빛이 되기를, 여러분이 자신에게로 돌아가는 길을 밝혀주는 등대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자,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깊은 숨을 한번 쉬세요. 마음을 열고 편안하게 들어주세요. 이것은 당신을 위한 시간입니다. 당신의 영혼을 위한 시간입니다. 첫 번째 비밀은 그림자의 수용입니다. 우리 모두는 밝은 면과 어두운 면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평생 어두운 면을 부정하며 살아갑니다. 윤은 이것을 그림자라고 불렀습니다. 그림자는 우리가 인정하고 싶지 않은 모든 것들입니다. 우리의 분노, 질투, 이기심, 두려움, 욕망. 특히 여성으로 자라면서 우리는 이런 감정들을 표현해서는 안 된다는 메시지를 끊임없이 받았습니다. 착해야 하고 순종적이어야 하며 희생적이어야 한다고 배웠습니다. 기억하십니까? 어렸을 때 화를 냈더니 부모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여자애가 왜 그렇게 성질이 고약하니? 질투를 느꼈더니 사람들이 말했습니다. 그렇게 시기하면 못생겨진다. 자신의 욕구를 말했더니 이기적이라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천천히, 그러나 확실하게 우리의 진짜 감정들을 무의식 깊은 곳에 묻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 그림자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것은 무의식 속에서 점점 커지고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의 행동을 지배합니다. 왜 나는 특정한 사람만 보면 이유 없이 화가 날까요? 왜 나는 친구의 성공 소식을 들으면 기쁘면서도 동시에 불편할까요? 왜 나는 사랑받고 싶으면서도 가까워지려는 사람을 밀어낼까요? 이 모든 것이 그림자의 작용입니다. 융은 말합니다. 그림자를 의식의 빛 아래로 끌어올리는 것, 그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성장의 시작이라고. 이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자신의 어두운 면을 바라보는 것은 고통스럽습니다. 우리는 자신이 선하고 좋은 사람이라고 믿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진정한 선함은 어둠을 부정하는 데서 오는 게 아니라 어둠을 인정하면서도 빛을 선택하는 데서 옵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당신은 오랫동안 남편에게 헌신적인 아내였습니다. 당신은 늘 참고 이해하고 웃으며 지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남편이 약속을 또 어겼을 때 당신 안에서 엄청난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이 분노가 당신을 놀라게 했습니다. 나는 이런 사람이 아닌데, 나는 화를 내면 안 되는데. 그래서 당신은 그 분노를 다시 억눌렀습니다. 그리고 그 억눌린 분노는 두통이 되고 불면증이 되고 우울증이 됩니다. 하지만 만약
당신이 그 분노를 인정한다면 어떨까요? 아, 나는 지금 화가 났구나. 그리고 화날 만한 이유가 있어. 나는 오랫동안 내 감정을 무시해왔고, 그게 쌓였어. 이것은 정상적인 감정이야. 이렇게 인정하는 순간 당신은 그 감정의 주인이 됩니다. 감정이 당신을 지배하는 게 아니라 당신이 감정을 이해하고 다룰 수 있게 됩니다. 그림자를 수용한다는 것은 자신의 모든 면을 사랑한다는 뜻입니다. 완벽한 당신뿐만 아니라 불완전한 당신도, 강한 당신뿐만 아니라 약한 당신도, 이타적인 당신뿐만 아니라 때로는 이기적인 당신도, 이 모든 것이 당신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이 인간적입니다. 융은 평생에 걸쳐 우리에게 이것을 가르쳤습니다. 온전함은 완벽함이 아니라 통합에서 온다고. 우리가 자신의 모든 면을 인정하고 받아들일 때 우리는 비로소 온전한 한 사람이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온전한 사람은 타인에게도 깊은 울림을 줍니다. 남자들은 본능적으로 압니다. 누가 진짜이고 누가 가짜인지. 완벽한 척하는 여자는 처음에는 매력적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그 가면 뒤에 공허함이 느껴집니다. 반면 자신의 불완전함을 인정하는 여자, 자신의 그림자를 받아들인 여자는 깊이가 있습니다. 그녀는 진실합니다. 그리고 진실함은 가장 강력한 매력입니다. 당신이 자신의 그림자를 받아들일 때 당신은 타인의 그림자도 받아들일 수 있게 됩니다. 당신은 더 이상 상대방이 완벽하기를 기대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그들의 약함, 두려움, 실수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공감입니다. 그리고 이런 공감이 있는 관계는 깊고 오래갑니다. 자, 이제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나는 내 그림자를 인정하고 있는가? 나는 내 안의 분노, 질투, 두려움을 인정하는가? 아니면 여전히 그것들을 부끄러워하며 숨기고 있는가? 만약 후자라면 오늘부터 조금씩 변화를 시작해 보세요. 자신의 감정을 일기에 써보세요. 나는 오늘 질투를 느꼈다. 왜냐하면 나는 오늘 화가 났다. 왜냐하면 이렇게 써내려가는 것만으로도 당신은 그림자에게 의식의 빛을 비추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억하세요. 당신의 그림자는 당신의 적이 아닙니다. 그것은 인정받기를 기다리는 당신의 일부입니다. 그것을 받아들일 때 당신은 더 온전하고 더 진실하며 더 매력적인 사람이 됩니다. 두 번째 비밀은 상처의 치유입니다. 우리 모두는 상처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린 시절의 상처, 관계에서 받은 상처, 자신에게 가한 상처. 이 상처들은 우리의 무의식 속에 깊이 박혀 있으며 우리도 모르게 우리의 현재를 지배합니다. 융은 이것을 콤플렉스라고 불렀습니다. 콤플렉스는 특정한 경험이나 감정과 연결된 무의식적인 패턴입니다. 예를 들어 어린 시절 부모님에게 충분한 사랑을 받지 못했다면 당신은 평생 사랑에 굶주린 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당신은 끊임없이 타인의 인정을 구하고 사랑받기 위해 자신을 희생합니다. 하지만 아무리 많은 사랑을 받아도 그것이 충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진정으로 필요한 것은 타인의 사랑이 아니라 어린 시절 받지 못한 그 사랑을 애도하고 치유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혹은 과거의 관계에서 배신을 당했다면 당신은 새로운 관계에서도 끊임없이 불안해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조금만 연락이 늦어도 당신은 최악의 상황을 상상합니다. 그는 나를 떠날 거야. 그는 다른 여자를 만나고 있을 거야. 이것은 현재 상대방에 대한 반응이 아니라
과거의 상처에 대한 반응입니다. 윤근 우리에게 말합니다. 이 상처들을 의식으로 끌어올려 바라보라고. 그것들을 부정하거나 도망치지 말고 직면하고 느끼라고. 왜냐하면 치유는 회피해서 오지 않고 직면해서 오기 때문입니다. 상처를 치유한다는 것은 과거를 바꾸는 게 아닙니다.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상처를 치유한다는 것은 과거의 사건이 현재의 나를 지배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 사건을 새로운 눈으로 바라보고 그것으로부터 배우며 그것을 나의 일부로 통합하는 것입니다. 한국에서 자란 우리는 특히 감정을 억압하도록 배웠습니다. 슬퍼도 참아라. 화나도 참아라. 약한 모습을 보이지 마라. 그렇게 우리는 평생 우리의 상처를 혼자 껴안고 살아왔습니다. 우리는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말해봐야 이해받지 못할 것 같았고 오히려 약한 사람으로 보일까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상처는 혼자 끌어안고 있을수록 더 깊어집니다. 그것은 우리 안에서 곪고 감염되며 우리의 전체 삶을 오염시킵니다. 윤근 우리에게 용기를 내라고 말합니다. 그 상처를 꺼내어 빛 아래 두라고. 그것을 바라보고 느끼고 애도하라고. 애도한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과거의 고통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아, 그때 나는 정말 힘들었구나. 그때 나는 정말 외로웠구나. 그때 나는 정말 상처받았구나. 이렇게 인정하는 것만으로도 치유가 시작됩니다. 왜냐하면 인정은 우리에게 자비를 가능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타인에게는 자비롭지만 자신에게는 가혹합니다. 타인이 실수하면 이해하지만 자신이 실수하면 용서하지 않습니다. 타인이 아프면 위로하지만 자신이 아프면 참으라고 합니다. 하지만 융은 말합니다. 자신에게 자비로운 사람만이 진정으로 타인에게도 자비로울 수 있다고. 상처를 치유하는 과정은 고통스럽습니다. 그것은 오래 묻어두었던 감정들을 다시 느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슬픔, 분노, 배신감, 외로움. 이 모든 것들이 한꺼번에 밀려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고통을 피하기 위해 치유를 미룹니다. 하지만 피한다고 해서 상처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단지 더 깊은 곳에 숨어들 뿐입니다. 용기를 내세요. 당신의 상처를 직면하세요. 어쩌면 지금까지 한 번도 울어보지 않은 그 일에 대해 이제는 실컷 울어보세요. 어쩌면 지금까지 한 번도 화내보지 않은 그 일에 대해 이제는 당당히 화를 내보세요. 당신에게는 그럴 권리가 있습니다. 당신의 감정은 정당합니다. 그리고 천천히, 아주 천천히 그 상처를 다른 각도에서 바라보세요. 그 일이 당신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었나요? 그 고통이 당신을 어떻게 성장시켰나요? 어쩌면 그 상처가 없었다면 당신은 지금의 당신이 될 수 없었을지도 모릅니다. 이것은 상처를 정당화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여전히 아픈 일입니다. 하지만 그 상처로부터 의미를 찾을 때 우리는 피해자에서 생존자로, 생존자에서 전사로 변화합니다. 윤근 상처를 치유한 사람에게는 특별한 힘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것은 다른 사람의 고통을 진정으로 이해할 수 있는 힘입니다. 자신의 어둠을 통과한 사람만이 타인의 어둠 속에서 동반자가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공감의 원천입니다. 상처를 치유한 여자는 다릅니다. 그녀는 더 이상 과거에 갇혀 있지 않습니다. 그녀는 현재를 살 수 있습니다. 그녀는 새로운 관계를 시작할 때 과거의 무게를 끌고 오지 않습니다. 그녀는 상대방을 있는 그대로 볼 수 있습니다. 과거의 누군가의 그림자가 아니라
그 사람 자체로. 이런 여자와 함께 있으면 남자도 치유됩니다. 왜냐하면 그녀는 안전한 공간을 만들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자신의 상처를 겪어봤기에 타인의 상처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녀는 약함을 보여도 괜찮다는 것을, 완벽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녀 곁에서 남자는 가면을 벗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상처를 치유한 여자는 남자가 떠날 수 없는 여자입니다. 그녀는 단순히 아름답거나 재미있는 게 아니라 깊이가 있습니다. 그녀는 삶의 고통을 알고 그것을 통과했으며 그럼에도 여전히 사랑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이것보다 더 강력한 매력이 어디 있겠습니까? 오늘부터 시작하세요. 당신의 상처를 꺼내보세요. 일기를 쓰거나 신뢰하는 사람과 대화하거나 필요하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세요. 중요한 것은 더 이상 혼자 그 무게를 지지 않는 것입니다. 당신은 치유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당신은 행복할 자격이 있습니다. 세 번째 비밀은 아니마의 각성입니다. 융의 가장 혁명적인 발견 중 하나는 우리 모두의 내면에 반대 성별의 원형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남자의 무의식 속에는 아니마라는 여성적 원형이 있고 여자의 무의식 속에는 아니무스라는 남성적 원형이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성역할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 각자가 완전한 인간이 되기 위해 필요한 심리적 균형의 문제입니다. 아니마는 남자의 영혼의 이미지입니다. 그것은 그의 감정, 직관, 창조성, 관계를 맺는 능력을 상징합니다. 많은 남자들이 평생 이 아니마를 억압하며 살아갑니다. 남자는 강해야 하고 이성적이어야 하며 감정을 드러내서는 안 된다고 배웠기 때문입니다. 특히 한국 사회에서 자란 남자들은 더욱 그렇습니다. 남자가 울면 안 된다. 남자가 약한 모습을 보이면 안 된다. 그렇게 그들은 자신의 아니마를 깊이 묻어버렸습니다. 하지만 융은 말합니다. 아니마를 억압한 남자는 반쪽의 인간이라고. 그는 세상과 진정으로 관계 맺을 수 없고 자신의 감정을 이해할 수 없으며 삶의 깊이를 경험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흥미롭게도 남자는 자신의 억압된 아니마를 외부의 여자에게 투사합니다. 이것이 사랑이 시작되는 방식입니다. 남자는 특정한 여자를 보고 압도당합니다. 그녀는 마치 운명처럼 느껴집니다. 그는 그녀 없이는 살 수 없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사실 그가 사랑에 빠진 것은 그녀가 아니라 그녀에게 투사된 자신의 아니마입니다. 그녀는 그가 억압해온 자신의 감정적이고 직관적이며 창조적인 면을 상징합니다. 문제는 이 투사가 현실의 여자를 보지 못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남자는 자신의 이상화된 아니마, 이미지를 여자에게 투사하고 그녀가 그 이미지에 맞기를 기대합니다. 하지만 현실의 여자는 그 이미지가 아닙니다. 그녀는 자신의 욕구, 감정, 결점을 가진 한 명의 인간입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남자는 실망하게 됩니다. 그녀는 내가 생각한 그 여자가 아니었어. 그리고 관계는 깨집니다. 융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진정한 사랑은 투사를 거두어들일 때 시작된다고. 남자가 자신의 아니마를 인식하고 그것을 자신의 내면으로 통합할 때 그는 비로소 현실의 여자를 있는 그대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관계의 시작입니다. 그렇다면 여자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여자는 남자의 아니마를 깨울 수 있습니다. 어떻게요? 자신의 온전함을 통해서입니다. 남자의 아니마를 깨우는 여자는
남자의 투사에 맞춰주는 여자가 아닙니다. 오히려 그녀는 자신의 진정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여자입니다. 그녀는 자신의 감정을 정직하게 표현합니다. 그녀는 자신의 직관을 신뢰합니다. 그녀는 자신의 창조성을 발휘합니다. 그녀는 강하면서도 부드럽고 독립적이면서도 연결되어 있으며 이성적이면서도 감성적입니다. 그녀는 자신 안에서 균형을 이루었습니다. 이런 여자를 만나면 남자는 자신도 모르게 변화하기 시작합니다. 그녀 곁에서 그는 자신의 감정을 느낄 수 있게 됩니다. 그는 약함을 보여도 괜찮다는 것을 배웁니다. 그는 자신의 직관을 신뢰하기 시작합니다. 그는 삶의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게 됩니다. 그녀는 그에게 그가 억압해온 자신의 반쪽을 돌려줍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여성의 힘입니다. 그것은 남자에게 맞춰주는 힘이 아니라 자신의 온전함을 통해 남자의 온전함을 일깨우는 힘입니다. 이런 여자 곁에서 남자는 더 완전한 인간이 됩니다. 그리고 그는 이 경험을 놓치고 싶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는 떠날 수 없습니다. 한국의 전통 문화에는 음양의 조화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남성적인 것과 여성적인 것, 강한 것과 부드러운 것, 밝은 것과 어두운 것이 조화를 이룰 때 완전함이 이루어진다는 사상입니다. 융의 아니마와 아니무스 개념은 이와 깊이 공명합니다. 우리 각자는 자신 안에서 이 조화를 이루어야 합니다. 여자는 자신의 아니무스, 즉 내면의 남성적 원형도 발달시켜야 합니다. 이것은 주장하는 힘, 경계를 설정하는 힘, 논리적으로 사고하는 힘을 의미합니다. 많은 여자들이 이것을 억압합니다. 여자는 순종적이어야 한다고 배웠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융은 말합니다. 온전한 여자는 자신의 아니무스를 통합한 여자라고. 그녀는 부드러우면서도 강하고 양보하면서도 자신의 경계를 지키며 공감하면서도 명확하게 사고합니다. 이런 여자는 남자에게 의존하지 않습니다. 그녀는 자신 안에서 완전합니다. 역설적이게도 바로 이 독립성이 남자를 끌어당깁니다. 왜냐하면 진정한 관계는 의존에서 오는 게 아니라 두 명의 온전한 개인이 만나는 데서 오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아니무스를 깨우세요. 당신에게는 주장할 권리가 있습니다. 당신에게는 아니오라고 말할 권리가 있습니다. 당신에게는 당신의 욕구를 추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이것은 이기적인 게 아닙니다. 이것은 온전한 인간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남자의 아니마를 깨우세요. 그에게 감정을 표현해도 괜찮다는 것을 보여주세요. 그에게 약해도 괜찮다는 것을 보여주세요. 그에게 당신의 온전함을 보여주세요. 그러면 그는 당신 곁에서 자신도 온전해질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떠날 수 없는 여자의 비밀입니다. 그녀는 남자를 완전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한번 완전함을 맛본 사람은 다시 반쪽으로 돌아가고 싶지 않습니다. 네 번째 비밀은 공간의 제공입니다. 융은 개성화라는 개념을 말했습니다. 이것은 각 개인이 자신만의 독특한 자아를 실현해가는 평생의 과정입니다. 우리는 모두 태어날 때부터 고유한 씨앗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회화 과정에서 우리는 이 씨앗을 억압하고 타인의 기대에 맞춰 살아가게 됩니다. 개성화는 이 진정한 자아로 돌아가는 여정입니다. 문제는 많은 관계가 이 개성화를 방해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상대방을 소유하려 하고 통제하려 하며 우리가 원하는 모습으로 바꾸려 합니다. 특히
전통적인 한국 사회에서 여자는 남자를 뒷받침하는 존재로 여겨졌습니다. 여자는 자신의 꿈을 포기하고 남편의 성공을 돕고 자녀를 키우며 가정을 돌봐야 했습니다. 여자 자신의 개성화는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융은 말합니다. 진정한 관계는 두 사람이 서로의 개성화를 지지할 때 가능하다고. 이것은 상대방에게 공간을 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물리적인 공간뿐만 아니라 심리적인 공간, 상대방이 자신만의 관심사를 추구할 공간, 상대방이 혼자 있을 공간, 상대방이 성장할 공간.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두려워합니다. 특히 여자들은 두려워합니다. 내가 그에게 공간을 주면 그는 나를 떠날지도 몰라. 내가 그를 놓아주면 그는 돌아오지 않을지도 몰라. 그래서 우리는 꽉 움켜쥡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확인합니다. 너는 어디 있어? 누구와 있어? 무엇을 하고 있어? 이것은 사랑이 아니라 두려움입니다. 진정한 사랑은 자유를 줍니다. 융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진정한 관계는 두 사람이 서로를 구속하는 게 아니라 서로를 자유롭게 하는 것이라고. 역설적이게도 우리가 상대방을 놓아줄 때 상대방은 더 가까이 옵니다. 왜냐하면 그는 자유롭게 선택하여 당신 곁에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공간을 준다는 것은 무관심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상대방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당신은 그가 자신의 길을 찾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당신은 그가 당신에게 돌아올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만약 그가 돌아오지 않는다면 그것은 원래 당신의 것이 아니었다는 뜻입니다. 이것을 이해하는 데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특히 상처받은 경험이 있는 사람에게는 더욱 그렇습니다. 과거에 당신은 누군가에게 공간을 주었고 그 사람은 그 공간에서 당신을 배신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당신은 이번에는 꽉 붙잡고 싶습니다. 하지만 융은 말합니다. 과거의 패턴을 현재에 반복하는 것은 상처를 치유하는 것이 아니라 재생산하는 것이라고. 새로운 관계에서 새로운 방식을 시도해 보세요. 상대방에게 공간을 주세요. 그가 친구들과 시간을 보내도록 허락하세요. 그가 혼자만의 취미를 즐기도록 지지하세요. 그가 당신 없이도 행복할 수 있다는 것을 받아들이세요. 이것이 처음에는 두렵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당신은 깨닫게 될 것입니다. 공간을 준다는 것이 사실은 관계를 더 풍요롭게 만든다는 것을. 왜냐하면 공간이 있을 때 그리움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항상 함께 있으면 당연하게 느껴집니다. 하지만 때때로 떨어져 있으면 당신은 상대방의 존재를 더 감사하게 됩니다. 공간이 있을 때 각자는 새로운 경험을 하고 그 경험을 나눌 수 있습니다. 이것이 관계를 생동감 있게 만듭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공간이 있을 때 각자가 자신의 개성화를 계속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관계에 들어간다고 해서 개인으로서의 성장이 멈춰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진정한 관계는 두 사람의 성장을 촉진합니다. 당신도 공간이 필요합니다. 당신도 자신만의 관심사를 추구하세요. 당신도 친구들과 시간을 보내세요. 당신도 혼자만의 시간을 가지세요. 당신이 관계 속에서 자신을 잃어버릴 때 당신은 매력을 잃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자신의 삶을 살 때 당신은 빛이 납니다. 융은 말했습니다. 두 사람이 만나 하나가 되는 것이 사랑이 아니라 두 사람이 각자 온전한 하나로 서서 함께하는 것이 사랑이라고. 이것을 이해하는 여자는 남자를 구속하지 않습니다.
그녀는 그에게 날개를 줍니다. 그리고 역설적이게도 날개를 받은 남자는 날아가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는 자유롭게 선택하여 그녀 곁에 머뭅니다. 왜냐하면 진정한 자유를 주는 여자는 드물기 때문입니다. 대부분의 관계는 어떤 형태로든 구속입니다. 하지만 그녀는 다릅니다. 그녀 곁에서 남자는 자신이 될 수 있습니다. 그는 숨 쉴 수 있습니다. 그는 성장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관계를 한번 경험한 사람은 다시 구속적인 관계로 돌아가고 싶지 않습니다. 그래서 공간을 주는 여자는 남자가 떠날 수 없는 여자입니다. 그녀는 그를 자유롭게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진정한 사랑은 자유 속에서만 꽃핍니다. 오늘부터 연습해 보세요. 상대방에게 공간을 주세요. 당신의 불안을 인식하되 그것이 당신의 행동을 지배하지 않도록 하세요. 그리고 무엇보다 당신 자신에게도 공간을 주세요. 당신만의 시간, 당신만의 관심사, 당신만의 성장. 이것이 당신을 더 매력적이고 더 온전하며 더 사랑스러운 사람으로 만들 것입니다. 5번째 비밀은 자기 자신과의 만남입니다. 융의 심리학에서 가장 중심적인 개념은 자기입니다. 자기는 우리의 의식과 무의식을 아우르는 전체성의 중심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는 잠재력의 총체이며 우리가 평생에 걸쳐 실현해 가야 할 청사진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평생 자기를 만나지 못합니다. 그들은 자아와 자기를 혼동합니다. 자아는 우리의 의식적인 정체성입니다. 나는 누구의 딸이고 누구의 아내이며 무슨 직업을 가지고 있고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다는 것. 하지만 이것은 우리의 일부일 뿐입니다. 자기는 훨씬 더 크고 더 깊으며 더 신비로운 존재입니다. 윤은 평생에 걸쳐 자기와의 만남을 추구했습니다. 그는 이것을 개성화 과정의 궁극적 목표라고 보았습니다. 자기를 만난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리의 가장 깊은 본질과 만나는 것입니다. 그것은 사회가 우리에게 부여한 역할, 타인의 기대, 우리 자신의 두려움을 벗어던지고 우리가 진정 누구인지를 발견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쉬운 여정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자기로 가는 길은 우리의 가장 깊은 어둠을 통과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그림자를 만나야 하고 우리의 상처를 치유해야 하며 우리의 투사를 거두어 들여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믿었던 모든 것을 의심해야 하고 우리가 집착했던 모든 것을 놓아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여정을 두려워합니다. 그들은 자신을 잃을까봐 두려워합니다. 하지만 융은 말합니다. 우리가 잃는 것은 진짜 자신이 아니라 거짓된 자신이라고. 우리가 평생 동일시해온 그 페르소나, 그 가면, 그것을 벗어던질 때 우리는 비로소 진짜 자신을 만납니다. 한국 사회에서 자란 많은 여성들은 자신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들은 너무 오랫동안 타인을 위해 살았습니다. 부모를 위해, 남편을 위해, 자녀를 위해. 그들은 자신이 무엇을 원하는지조차 모릅니다. 그들에게 당신은 무엇을 좋아하세요? 라고 물으면 그들은 대답하지 못합니다. 그들은 평생 자신의 욕구를 묻어왔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어느 날 보통 중년이 되어서 위기가 찾아옵니다. 융은 이것을 중년의 위기라고 불렀습니다. 갑자기 질문이 밀려옵니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지금까지 무엇을 위해 살았는가? 나에게 남은 시간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이 질문들은 고통스럽지만 동시에 기회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바로 자기로 가는 문이 열리는 순간이기 때문입니다. 자기를 만나는 여정은 혼자서 이루어집니다. 아무도 당신을 대신해서 이 길을 갈 수 없습니다. 당신은 혼자서 당신의 내면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당신은 혼자서 당신의 어둠과 맞서야 합니다. 당신은 혼자서 당신의 진실을 발견해야 합니다. 이것은 외로운 여정입니다. 하지만 융근 말합니다. 이 외로움을 겪어낸 사람만이 진정으로 타인과 연결될 수 있다고. 왜냐하면 자신과 깊이 연결된 사람만이 타인과도 깊이 연결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기를 만난 여자는 변화합니다. 그녀는 더 이상 타인의 인정을 갈구하지 않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내면에서 안정을 찾았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더 이상 관계에 집착하지 않습니다. 그녀는 자신과의 관계가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더 이상 외로움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녀는 고독 속에서 자신을 만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여자는 남자에게 특별한 끌림을 줍니다. 왜냐하면 그녀는 중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누구인지 알고 자신이 무엇을 원하는지 알며 자신의 가치를 알고 있습니다. 그녀 곁에 있으면 남자도 안정감을 느낍니다. 그녀는 바위처럼 단단하면서도 물처럼 부드럽습니다. 자기를 만난 여자는 더 이상 남자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그녀는 남자를 원할 수는 있지만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이 차이는 엄청납니다. 필요는 의존이고 원함은 선택입니다. 그녀는 자유롭게 선택합니다. 그녀는 그와 함께 있기를 선택합니다. 왜냐하면 그가 그녀의 삶을 풍요롭게 하기 때문입니다. 그를 채우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사랑의 기초입니다. 두 명의 온전한 사람이 만나 서로를 더욱 풍요롭게 하는 것. 이것을 경험한 남자는 다른 관계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진짜를 맛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기를 만난 여자는 남자가 떠날 수 없는 여자입니다. 그녀는 완전하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자신의 중심에서 살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진실하기 때문입니다. 당신도 이 여정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매일 조금씩 자신과의 시간을 가지세요. 명상을 하거나 일기를 쓰거나 산책을 하세요. 혼자 있는 시간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오히려 그것을 환영하세요. 그 고요 속에서 당신은 자신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자신에게 물어보세요. 나는 진정 무엇을 원하는가? 나는 무엇을 할 때 가장 살아있다고 느끼는가? 나는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가? 이 질문들에 정직하게 답하세요. 타인이 기대하는 답이 아니라 당신의 가슴에서 나오는 답을. 그리고 그 답을 따라 살기 시작하세요. 작게 시작해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방향입니다. 당신이 자기를 향해 한 걸음씩 나아갈 때 당신의 삶은 변화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은 점점 더 당신다워질 것입니다. 6번째이자 마지막 비밀은 온전함의 구현입니다. 융의 모든 가르침은 결국 이것을 향합니다. 온전함, 완전함이 아닌 온전함. 이 둘의 차이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완전함은 결점이 없는 상태입니다. 하지만 그런 상태는 인간에게 불가능합니다. 온전함은 모든 부분을 통합한 상태입니다. 빛과 어둠, 강함과 약함, 이성과 감성, 남성성과 여성성. 이 모든 것이 조화를 이루는 상태입니다. 융은 이것을 개성화의 궁극적 목표라고 보았습니다.
우리는 평생에 걸쳐 자신의 분열된 부분들을 통합해 갑니다. 우리가 억압했던 그림자를 받아들이고 우리가 투사했던 아니마와 아니무스를 통합하며 우리의 자아를 자기와 연결시킵니다. 이 과정을 통해 우리는 점점 더 온전해집니다. 온전한 사람은 모순을 포용합니다. 그들은 동시에 강하면서도 부드럽고 독립적이면서도 연결되어 있으며 이성적이면서도 감성적입니다. 그들은 자신 안에 반대되는 것들이 사실은 서로를 보완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융이 말한 대극의 합일입니다. 한국의 전통 사상에도 이와 비슷한 개념이 있습니다. 음과 양의 조화, 태극, 서로 반대되는 것들이 사실은 하나를 이루며 이 조화 속에서 생명이 탄생한다는 사상. 융의 온전함 개념은 이 동양의 지혜와 깊이 공명합니다. 온전한 여자는 어떤 모습일까요? 그녀는 더 이상 한 가지 역할에 갇혀 있지 않습니다. 그녀는 필요에 따라 여러 면을 드러낼 수 있습니다. 때로는 강하고 때로는 부드럽습니다. 때로는 독립적이고 때로는 의지합니다. 때로는 이성적이고 때로는 감성적입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이 진짜 그녀입니다. 그녀는 상황에 맞춰 가면을 바꾸는 게 아니라 자신의 다양한 면을 자유롭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온전한 여자는 자신의 과거를 받아들였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상처를 치유했고 그 상처로부터 배웠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겪은 고통이 그녀를 약하게 만든 게 아니라 강하게 만들었다는 것을 압니다. 그녀는 자신의 실수를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그것들은 그녀가 성장하는 디딤돌이었습니다. 온전한 여자는 자신의 그림자를 통합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분노, 질투, 이기심을 인정합니다. 하지만 그녀는 이것들에 지배당하지 않습니다. 그녀는 이 감정들을 느끼되 그것들이 자신의 행동을 결정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어둠을 알고 있기에 빛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온전한 여자는 자신의 아니무스를 발달시켰습니다. 그녀는 자신을 주장할 수 있고 경계를 설정할 수 있으며 논리적으로 사고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녀는 자신의 여성성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녀는 공감할 수 있고 직관을 신뢰하며 관계를 소중히 여깁니다. 그녀 안에서 남성성과 여성성이 조화를 이룹니다. 온전한 여자는 자기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가장 깊은 본질을 알고 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누구인지, 무엇을 위해 살아가는지 압니다. 이 내면의 확신이 그녀에게 흔들리지 않는 중심을 줍니다. 온전한 여자는 혼자서도 완전합니다. 그녀는 관계를 원하지만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그녀는 사랑을 환영하지만 그것에 의존하지 않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삶을 살고 있으며 다른 사람이 그 삶에 합류하기를 초대합니다. 하지만 아무도 오지 않아도 그녀의 삶은 의미 있고 충만합니다. 이런 여자를 만나면 남자는 압도당합니다. 그녀는 다른 여자들과 다릅니다. 그녀에게는 깊이가 있고 신비로움이 있으며 힘이 있습니다. 그녀는 아름다울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지만 그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녀의 온전함이 그녀를 빛나게 합니다. 그녀 곁에서 남자도 온전해지고 싶어집니다. 그녀는 거울입니다. 그녀는 남자에게 그가 될 수 있는 최선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녀는 그를 판단하지 않지만 그가 자신의 잠재력을 실현하도록 영감을 줍니다. 융은 말했습니다.
두 사람이 서로의 개성화를 돕는 관계가 가장 심오한 관계라고. 온전한 여자는 이것을 가능하게 합니다. 그녀는 자신이 온전하기에 상대방도 온전해지도록 도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온전한 여자는 남자가 떠날 수 없는 여자입니다. 그녀는 모든 것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녀는 진실하고 깊이 있으며 강하고 부드럽고 독립적이며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어둠을 알지만 빛을 선택합니다. 그녀는 상처받았지만 치유되었습니다. 그녀는 혼자지만 외롭지 않습니다. 이런 여자를 만나는 것은 축복입니다. 그리고 이런 여자가 되는 것은 평생의 여정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가능합니다. 오늘 이 순간, 당신도 그 여정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당신 안에 이미 모든 것이 있습니다. 당신의 빛도, 당신의 어둠도, 당신의 강함도, 당신의 약함도, 당신의 과거도, 당신의 미래도, 이 모든 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며 통합할 때 당신은 온전해집니다. 온전함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것은 평생의 작업입니다. 매일 조금씩 당신은 자신의 한 부분을 더 통합합니다. 어떤 날은 2걸음 앞으로 가고 어떤 날은 1걸음 뒤로 갑니다. 그것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멈추지 않는 것입니다. 융의 가르침은 우리에게 희망을 줍니다. 우리는 변화할 수 있다고, 우리는 성장할 수 있다고, 우리는 치유될 수 있다고, 그리고 궁극적으로 우리는 온전해질 수 있다고. 여기까지 우리는 6가지 비밀을 함께 탐험했습니다. 그림자의 수용, 상처의 치유, 아니마의 각성, 공간의 제공, 자기 자신과의 만남, 그리고 온전함의 구현. 이것들은 단순한 연애 기술이 아닙니다. 이것들은 당신이 진정한 자신이 되는 길입니다. 그리고 역설적이게도 당신이 진정한 자신이 될 때 당신은 가장 매력적인 사람이 됩니다. 남자가 떠날 수 없는 여자는 완벽한 여자가 아닙니다. 그녀는 온전한 여자입니다. 그녀는 자신의 모든 면을 받아들이고 자신의 상처를 치유했으며 자신의 그림자와 화해했습니다. 그녀는 독립적이면서도 연결되어 있고 강하면서도 부드러우며 자신의 중심에서 살아갑니다. 이런 여자가 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것은 용기를 요구합니다. 자신의 어둠을 바라보는 용기, 자신의 상처를 느끼는 용기, 변화하는 용기. 하지만 이 여정은 가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끝에서 당신은 진짜 당신을 만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진짜 당신은 아름답습니다. 당신의 완벽함 때문이 아니라 당신의 진실함 때문입니다. 당신의 강함 때문이 아니라 당신의 용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과거 때문이 아니라 당신이 그 과거를 어떻게 통합했는지 때문입니다. 지금 이 순간 어쩌면 당신은 외롭습니다. 어쩌면 당신은 상처받아 있습니다. 어쩌면 당신은 자신을 잃어버린 것 같습니다. 그것은 괜찮습니다. 이 모든 것이 여정의 일부입니다. 융은 말했습니다. 우리는 상처를 통해 성장한다고. 우리는 어둠을 통과함으로써 빛에 도달한다고.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이 순간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같은 여정을 걷고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자신을 찾아가는 중입니다. 우리는 모두 치유되어 가는 중입니다. 우리는 모두 온전해져 가는 중입니다. 한 걸음씩 나아가세요. 오늘 당신이 할 수 있는 작은 일부터 시작하세요. 자신의 감정을 일기에 써보세요. 혼자만의 시간을 가져보세요. 자신에게 물어보세요. 나는 진정 무엇을 원하는가? 작은 시작이지만 그것이 변화의 씨앗입니다.
그리고 인내심을 가지세요. 온전함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것은 평생의 여정입니다. 어떤 날은 진전이 있고 어떤 날은 후퇴하는 것처럼 느껴질 것입니다. 그것도 과정의 일부입니다. 중요한 것은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당신 안에는 엄청난 힘이 있습니다. 당신은 여기까지 살아남았습니다. 당신은 수많은 고난을 겪었고 그럼에도 여전히 여기 있습니다. 당신은 사랑할 수 있고 느낄 수 있으며 성장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엄청난 힘입니다. 이제 그 힘을 자신을 위해 사용할 때입니다. 타인을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을 위해. 당신은 그럴 자격이 있습니다. 당신은 행복할 자격이 있습니다. 당신은 온전해질 자격이 있습니다. 융의 가르침은 우리에게 길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그 길을 걷는 것은 우리의 몫입니다. 아무도 우리를 대신해서 이 여정을 갈 수 없습니다. 우리는 스스로 우리의 그림자와 맞서야 하고 우리의 상처를 치유해야 하며 우리의 자기를 만나야 합니다. 이것은 외로운 여정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가장 의미 있는 여정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당신이 당신 자신에게 돌아가는 여정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당신 자신만큼 소중한 것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당신이 온전해질 때 당신의 모든 관계가 변화합니다. 당신은 더 이상 타인에게서 당신을 완성시킬 무언가를 찾지 않습니다. 당신은 이미 완전하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관계를 즐길 수 있지만 그것에 의존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사랑을 환영하지만 그것 없이도 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역설적이게도 바로 이 순간 진정한 사랑이 찾아옵니다. 왜냐하면 진정한 사랑은 두 명의 불완전한 사람이 서로를 완성시키는 것이 아니라 두 명의 온전한 사람이 서로를 더욱 풍요롭게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온전해질 때 당신은 남자가 떠날 수 없는 여자가 됩니다. 그가 떠날 수 없는 이유는 당신이 그를 붙잡고 있기 때문이 아니라 그가 자유롭게 당신을 선택하기 때문입니다. 당신 곁에서 그는 자신이 될 수 있고 성장할 수 있으며 온전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번 이것을 경험한 사람은 다른 것으로 만족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당신이 온전해지는 것은 남자를 붙잡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 자신을 위해서입니다. 당신은 누군가의 아내나 연인이기 이전에 한 명의 온전한 인간입니다. 당신의 가치는 누군가와의 관계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당신의 가치는 당신 자체에 있습니다. 그러니 오늘부터 시작하세요. 당신 자신에게 돌아가는 여정을, 당신의 그림자를 받아들이고 당신의 상처를 치유하며 당신의 자기를 만나고 당신의 온전함을 구현하는 여정을. 이것은 평생의 작업이지만 가장 가치 있는 작업입니다. 그리고 기억하세요.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융의 지혜가 당신과 함께합니다. 이 길을 걸어간 수많은 사람들의 경험이 당신과 함께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당신 안의 자기, 당신의 가장 깊은 본질이 당신을 인도할 것입니다. 믿음을 가지세요. 당신 자신을 믿으세요. 당신은 할 수 있습니다. 당신은 변화할 수 있고 성장할 수 있으며 치유될 수 있고 온전해질 수 있습니다. 이것은 당신의 권리이자 운명입니다. 길은 멀고 때로는 험할 것입니다. 하지만 한 걸음 한 걸음 당신은 당신 자신에게 가까워집니다. 그리고 어느 날 당신은 깨닫게 될 것입니다. 당신이 평생 찾아 헤맨 그것이 사실은 당신 안에 있었다는 것을, 당신이 필요한 모든 것이 이미 당신 안에 있었다는 것을,
그날까지 용기를 내세요. 당신의 어둠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당신의 빛을 의심하지 마세요. 당신의 여정을 신뢰하세요. 그리고 무엇보다 당신 자신을 사랑하세요. 당신은 아름답습니다. 당신의 상처와 함께, 당신의 그림자와 함께, 당신의 불완전함과 함께 이 모든 것이 당신을 만듭니다. 그리고 당신은 완벽하지 않지만 온전합니다. 세상은 온전한 당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당신의 진실한 모습을, 당신의 독특한 빛을, 당신만이 줄 수 있는 선물을. 그러니 더 이상 숨지 마세요. 더 이상 작아지지 마세요. 당신의 온전함으로 세상에 나아가세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당신은 발견할 것입니다. 남자가 떠날 수 없는 여자가 되는 것은 기술이 아니라 존재의 문제라는 것을. 당신이 진정한 당신이 될 때 당신은 가장 매력적인 사람이 됩니다. 당신이 온전해질 때 당신은 가장 사랑스러운 사람이 됩니다. 이것이 윤기 우리에게 남긴 가장 큰 선물입니다. 우리는 변화할 수 있다는 희망, 우리는 온전해질 수 있다는 가능성, 그리고 그 과정에서 우리는 진정한 사랑을 발견할 수 있다는 약속. 당신의 여정이 축복되기를, 당신이 당신의 그림자를 받아들이고 당신의 상처를 치유하며 당신의 자기를 만나고 당신의 온전함을 구현하기를, 그리고 그 과정에서 당신이 진정한 행복을 발견하기를. 만약 오늘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닿았다면, 만약 당신도 이 여정을 함께 걷고 있다고 느낀다면 댓글에를 남겨주세요. 당신은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 모두 알게 해주세요. 우리는 함께 이 길을 걷고 있습니다. 서로를 응원하며 서로에게 힘을 주며. 당신의 이야기도 소중합니다. 당신이 겪은 고난도, 당신이 배운 교훈도, 당신이 찾은 희망도 나누고 싶다면 이 공간에서 자유롭게 나눠주세요. 이곳은 안전한 공간입니다. 우리는 서로를 판단하지 않고 이해하며 비난하지 않고 지지합니다. 당신의 여정이 어디에 있든, 당신이 어떤 단계에 있든 당신은 환영받습니다. 당신은 소중합니다. 당신은 사랑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오늘도 한 걸음 나아가세요. 당신 자신을 향해, 당신의 온전함을 향해, 당신의 진실을 향해. 그리고 기억하세요. 여정 그 자체가 목적지입니다. 온전해지는 과정 속에서 우리는 이미 온전함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사랑과 빛으로 가득한 당신의 앞날을 응원합니다. 당신은 할 수 있습니다. 당신은 충분합니다. 당신은 아름답습니다. 당신과 함께 이 시간을 나눌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 그때까지 당신 자신을 사랑하세요.